이철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철규 아들이 그거잖아요. 마약을 그러니까 액상 대마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슬렁어슬렁 하는 상태에서니까 내가 액상 대마를 가지러 왔지만 내가 받지는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잡힌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소환을 5개월, 6개월 동안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5개월, 6개월 만에 소환을 해가지고 잡아봤는데 시간을 5개월, 6개월이나 줬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양성으로 나오더라는 거지. 근데 이 새끼는 여기서 마약을 안 가져가긴 했는데 어디서든 구한 거예요. 하긴 한 거야, 근데. 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와 연관돼 있는 부인 아이고. 그리고 부인의 친구까지 골고루 다 이제 검사를 해보자라고 검찰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우리 아들은 몰랐다. 함정이다. 정치적이다. 아니 중요한 건 당신 아들이 대마를 빨았대잖아. 액상 대마를 흡입을 했다잖아. 그래서 양성이 나왔다잖아. 경찰이 6달이나 봐줬는데 그 6달 동안 안에도 그걸 못 끊고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다는 얘기 아니냐고 관련해서 기사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 10월 서초구 한 골목길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철규의 아들 이준석과 그의 와이프. 네. 자, 와이프도 범행 현장까지 동행한 사실이 CCTV로 확인이 돼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죠. 그리고 경찰에 가자마자 우리 시아버지 이철규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예. 아무튼 이 이철규의 아들 이준석의 머리에서 모발에서 마약 정밀 검사 결과 마약 복용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이철규는 합니다. 이때 이거는 뭐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고 다 배우가 있다 이랬잖아. 근데 대마 양성이네. 이거 어쩔? 이 새끼가 아버지를 속이고 대마를 먹었네? 나한테는 그냥 담배라 그러더니 이 새끼 어쩐지 냄새 이상하게 난다 그랬더니 자기가 해외여행 가서 사온 중국 담배라고 우기더니 나왔네? 문제는 며느리. 우발적으로 된 게 아니라 며느리와 참. 지인들까지도 모여서 같이 빨았다는 거예요. 돈을 빨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경찰이 남편만 빤 게 아니라 부인과 지인이 같이 빨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해보자는 거거든. 아유, 그래. 동네방네 얼굴 꺼내놓고 결혼식 할 땐 좋았지. 우리 시아버지 국회의원이야. 네, 그래. 같이 그래서, 쳐 들어가요. 온 집안이 이제는 마약으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근데 걔가 무슨 마약 그 사범 관련한 무슨 대사더라고. 마약 규제 대사더라고. 이철규가요? 이철규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시아버지도 조사해라. 아들하고 며느리가 하는데 시아버지가 안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저기 진짜 압수수색 좀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효막심한 집안인 거죠. 그 좋은 걸 아버지를 안 시켜서? 지들은 좋아서 못 끊는 그거를 아버지는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나는 의심이 간다는 거지.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역시 세우는. 왜냐면 가족들끼리, 왜냐면 친구들하고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 그 마약 사위, 골프장 하던 마약 처남도 어떻게 했어? 이정섭 검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 다 나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네들은 좋은 건 늘 나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액상 대마를 얘가 돈을 주고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아갖고 미수에 그친 거 아니야. 그거를 찾았으면 그게 얘기하잖아. 그 최소 500명 이상이 투약할 엄청난 양이라고. 이미 돈을 지급한 게 그래. 그러니까 얘는 사실 돈을 떼인 거예요. 아버지가 봐줘서 그렇지 마약 값을 내고 주스로만 갔는데 경찰한테 잡혔을 때 마약을 소지했냐 안 했느냐는데 경찰이 안 했다 그래갖고 미수로 해서 입건을 뒤로 미룬 거거든. 그러면 미수를 해서 안 받았기 때문에 마약을 안 먹어서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양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때
마약을 챙겨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진술만 경찰에 미수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리고 그 좋은 거를 혼자 하기 아까우니까 부인이랑 부인 친구랑 때로 모여가지고 하다가 내가 보기에 부인 친구가 불었어, 이거는. 대부분 이런 거 보고 배급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걸린 사람이 어디서 났어요? 윗사람 되면 내가 봐줄게. 그러니까 이철규 아들한테서 받았어요.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혼자서 하는 사범이 아니야. 상당량의 마약량을 가지고 주변 사람이랑 이렇게 하는 일종의 저는 계주예요, 계주. 궁금한 게 지금 액상 대마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대마하는 사람들은 대마만 하나요? 아, 이게 이제 파티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응? 그러니까, 액상 대마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파티, 무박 1일짜리 한 7, 8시간짜리 하고 깨서 집에 가는 뿔뿔이 흩어진 이런 걸 하고요. 좀 센 걸 하게 되면 무박 2일로 그거를 가는 거죠. 그러면은 대마를 한다는 얘기는 대마로 잡혔지만 대마만 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가 좀 더 정밀 건가요?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걔네들이 그 파티만 하지 않거든요. 다른 파티장에도 갔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이런 파티장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데가 쉽게 말하면 강남의 프라이빗 클럽 같은 데예요. 막 임대 하룻밤에 500만 원, 600만 원 하고 술값이 하면 3만 원 이렇게 본인서? 나오는데 뭐 비슷한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회원제로 회원을 받아갖고 딴 사람 출입 못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술을 먹는지 뽕을 먹는지 마약을 먹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짓거리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액상 대마를 취급하는 사람들을 막 때려잡아서 출세한 검사가 있어요. 어? 우리 김영철, 김스타. 김스타 오빠. 우리 김스타 오빠가 성공한 게 뭐냐면 빵집에서 대마유 형태로 해갖고 액상 대마를 들여와가지고 빵을 안 만들고 시중에 유통해서 벤틀리 타던 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얘를 잡아넣는 과정에서 봐주는 과정에서 그때 장시호하고 엮이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이 장사 안에는 액상 대마 장사 안에는 오랜 시절부터 검찰 경찰의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남에서 지금 술집이 다 망했다는 이유가 이제 예전같이 술을 먹으러 안 다닌다니까. 술 먹으면 힘들고 피곤하고 속쓰리고 그러니까 요런 비밀스러운 짓거리를 하는 걸로 업종들이 많이 변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쉽게 말하면 마약 선진국이 돼버린 거야. 어느새. 근데 요즘 물량이 안 돈대요. 그래서 그 장사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관심이 나오고 자꾸 들키고 덮다 보니까 그게 없는 건데 그래서 지금 강남에 술집들이 장사가 안 된단 말이 돌고 있는 게 그런 거란 말이지. 즉 우리나라는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은 마약 선진국이 돼가고 있었다는 거지. 마약 천국이 돼가고 있었다는 거지. 그걸 누가 다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이 만든 거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만든 거야.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마약들이 세관을 통해서 항구를 통해서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 늘 끼어 있는 게 동남아고 그 동남아에서 열심히 나가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건희 남동생이라는 거죠. 저는 언젠가 이것도 이 정권에 밝혀낼 거라고 봅니다. 특히 마약이 2톤이 나왔는데 어저께 처음으로 합동수사본부가 처음에 강릉에 설립이 됐어요. 진작 같으면 나라 뒤집어질 아닙니까? 검찰에서 나서가지고 특수본 차려갖고 이게 어떤 경로로 오게 된 거냐 하는데 어저께 경찰에서 처음 수사본부를 발족을 했어요. 늦어도 너무 느린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현재 이번 마약 거래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 그 정도로 큰 구멍이야.
세계의 마약왕은 멕시코에 있지 않았다니까? 한국에 있었어. 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금 출처나 그다음에 판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FBI를 비롯한 마약 단속국이나 전 세계 언론들이 지켜다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만 잠잠한 거야. 요것도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계엄이 있기 전날 대통령 전환기가 성남에서 떴어요. 어디로 갔다고? 강릉을 갔다는 거예요. 응?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때 그 얘기했잖아. 응. 성남 비행장에서 전용기가 떴다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새끼 해외로 나가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민 가려고 온 거 아니야? 근데 생뚱맞게 강릉에 갔었단 말이야, 그때. 그러면 왜 강릉일까? 왜 강릉에 5조 원 돈 세탁이 나오고 왜 강릉에 2톤의 코카인이 들어왔을까? 강릉을 찍고 돌아왔죠. 강릉에 그냥 내렸다가 온 거예요. 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응. 그러면 10일 날 지난 계엄이 12월 실패하고 10일. 나서 이 비행기가 아무도 모르게 너무 비합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하니까 엮어보는 거야. 당시에 군 인권센터가 대통령 전용기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한 사실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항공을 추적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전용기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돼서 해프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강릉을 찍고 왔대. 근데 왜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 아무도 없어요. 내리진 않았어. 내리지도 않았어. 그럼 화물이 갔다는 거잖아. 다 강릉이잖아. 아니, 아예 착륙을 안 했어요, 강릉에서도. 그냥 위에서 그 항공기가 서쪽 대부도 방향으로 향하다가 항로를 돌려서 직선으로 강릉 방향으로 항했고, 야, 항로를 낙하시켰네. 다시 돌려서 공항으로 돌아왔다. 낙하시켰어. 아니, 뭐 착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면밀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빈 비행기를 왜 강릉에 날려보냈겠어? 연습하려고? 정비하려고? 여기에 대한 수사도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에 조종사 찾아가지고 너 강릉 갈 때 뭐 싣고 갔니? 가서 뭐 하고 왔니? 라는 부분을 파헤쳐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지네들 기록은 다 없앨 수 있지만 조종사가 남아있잖아요. 조종사한테 물어보면 돼. 뭐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사족입니다. 무한항공 관련한 제주항공 사고. 지금 그때 생존자 승무원 2사람 있었잖아. 왜 인터뷰 안 해? 생존자인데 그 엄청난 사고에 관해서 꼬리칸에 있다가 살아남은 생존자인데 왜 인터뷰도 안 해? 이 모든 의혹들을 다 풀어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권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바로 서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진실이 밝혀질 날이 이제 6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참사 당시에 조종사하고 관제사 교신기록 아직도 공개가 안 안 하고 되고 있죠. 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지금 오늘 가족들이 어저께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사고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그다음 뭐 보상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만 이 부분 역시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우리가 12월 3일 날 계엄을 쳐맞고 내란수계를 탄핵을 시켜서 권좌에서 끌어내리는데 길다면 길고 작다면 작다는 시간 넉 달이 걸렸어요. 딱 123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55일 후면 우리 선거할 수 있습니다. 6월 3일로 선거일 오늘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달의 기다림은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달콤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진짜 다 됐다. 진짜 칙칙칙칙 밥솥에 밥 돌아가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이 답답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송작가TV와 함께 이겨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덕수를 빨리 날려야 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칫하면 교도소를 한 100만 명 들어가는 교도소 하나 더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영벽을 쓸 수는 없잖아. 우리는 교도소를 빨리 짓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